진짜 첫 번째 말. 네. 그 우리 안철수 말씀하시는 거죠?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 안철수 친구입니까? 네. 안철수 전 인재 대표라고 좀 영입위원장. 해주십시오. 네, 바로 정정했습니다. 예. 그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 풀뿌리 일선에서 뛰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국당 소속으로 정치하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 오셨어요. 네. 네. 자,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풀뿌리 일선에서 뛰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소속으로 정치하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한 분들입니다. 희망입니다. 예, 이런 말씀이었어요. 희망. 예. 실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말이 언제 나온 거죠? 그게 지난 22일이었는데요. 네. 이 자유한국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이 이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반 당원들이 700여 명인가가 같이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전직도 그렇지만 현직 게다가 자유한국당 출신이 이제 바른미래당에 왔기 때문에 이 보수 이쪽을 개편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공동 대표죠.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 3차까지 지금 인재 영입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곰팡내 나는 구태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네, 원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발언을 그래도 거칠게 하는 편은 좀 아니잖아요. 비교적 좀 예의 바른. 또 사전에 그 준비해온 말만 하신다는. 그래서 모 방송 이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할 때는 본인이 할 대답 사전에 우리 작가분께서 써주시는 질문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째로 외워오신 그런 이력이 있었어요. 그럴 만큼 아주 준비가 철두철미한데 근데 곰팡내 나는 구태 이거는 준비해온 멘트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화력이 셉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있으면은 농담 같은 거 의외로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네, 농담. 기억 남는 농담이 있습니까?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재 개그를 많이 하시죠. 아재 개그. 가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했던 말이고. 그래서 의외로 농담을 잘 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하는 건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 발언 딱 들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각을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이제 스스로 약간 찔리는 경우 말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보이지 않는 연대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걸 좀 견제하기 차원에서 강력한 언어를 구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뭐 연대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대등하게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그늘 아래에 있는 바른미래당 이런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대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른미래당에게 좋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자, 김수민 평론가님. 가만히 있을 한국당이 아니죠? 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이 응수를 했습니다. 곰팡내가 나 뒤로 빼놨던 분들만 골라서 분리수거해주니 곰팡내가 없어져서 고맙기는 한데 바른미래당의 곰팡내가 날까 미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될 뿐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인재 영입이라고 데려갔으니 탈취제라도 뿌려서 데리고 다니시라고 권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무슨 뭐 미친 게 이거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난지 모르겠네요. 네, 그거보다는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저 같으면은 제가 자유한국당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룩곰팡이다. 굉장히 쓸모가 많고 막걸리도 담가 먹는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해로운 곰팡이다. 네, 그렇죠. 곰팡이도 좋은 거는 또 이제 페니실린을 만들 수도 있고 곰팡이 용도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좋게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좋게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재미있게 받아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한때 식구였는데.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러면 그래도 한 식구였으면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고 또 뭐 저기 뭐 잘 가셨다, 뭐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렇죠.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 이 탈당을 막는 효과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뭐 한마디 좀 해주고 해줄 수밖에 없는 또 이 정치 그 우리 구조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뭐 싸우다가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선거 연대할 가능성은 없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거연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양쪽 다 선을 좀 긋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라는 게 뭐 2달 전, 1달 전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전에 박지원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 홍준표 대표가 지금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손 되는 그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 마이더스라고도 하고 미더스라고도 하는데. 미더스? 네. 예, 하여간 뭐. 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지금 고사하고 이제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네. 일부러 안 할 사람 혹은 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건들면서 본인은 뭔가 인재 영입에 노력을 하는 척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사실은 서울시장의 후보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꼼수다. 거의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도 예. 이미 늦었다 해서 또 손사래를 쳤다고 하죠. 아, 그래요? 네네네. 오늘 그 양반도? 아까 방송에서 보니까 예. TV에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마다 한 4명 정도 되는데 홍정욱 전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뭐 황교안 총리도 난색을 표했다고 하고 네.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그렇고 또 부산에 계신 그 장재원 의원의 형인가요? 예. 그분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만 한 5명 장제국 네, 그 정도 되는데 일부러 마이너스 손을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침묵의 연대 가능하다 봅니다. 네. 이게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그 입장은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 뭐 검찰 경찰이 뒤를 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마를 이 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이 논란 속에서 민주당도 숟가락을 얹었어요, 지금. 김효은 민주당 부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이합 집산을 한다지만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사람들 이삭줍기해서 언제 바른미래가 만들어지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렀고요. 그래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뭐 이 영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참신한 인사를 영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삭줍기 수준이다라는 내부에서의 또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은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하셨죠? 네. 박원순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장 경선에 나와야 합니다.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우상호 의원, 서울시장의 또 선거 주자이기도 하죠. 우상호 의원이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이 대선을 불출마 선언을 하고 시장 경선에 나와라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대선 불출마를 요구한 점이 다소 좀 생뚱맞은 이유가 이번 7월부터 이제 새 서울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 하면은 2022년 6월에 또 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그렇죠. 네. 아, 대선이 언젠가요? 대선이 2022년 3월. 아, 12월이 아니라. 그러면 생뚱맞네요. 예, 생뚱맞지 않네요. 네. 근데 이제 굳이 임기로 봤을 때는 이번 대선, 그러니까 지난해 대선이죠. 지난해 대선이랑 이번 단체장 임기 차이보다는 차기의 어떤 대선과 차기 지방 선거로 당선되는 사람의 어떤 임기가 조금 더 좁아요. 그나마. 그래서 뭐 임기가 많이 시장 임기랑 대통령 임기랑 겹치기 때문에 약간 좀 생뚱맞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그 청와대에서 개헌한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를 하자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뭐 4년 연임제가 가능하다면 2022년 어차피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한 뭐 약간만 그 지방선거 그 의원들이 좀 양보를 한다면 한마디로 대선과 지선의 그 시기를 맞출 수 있다. 4년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도 그렇고 사회적인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시기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그거 이전에 저는 이게 약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임기 채우려면 이제 끝까지 가야죠. 6월까지 가야 되는 거 맞는데 3개월 차이를 가지고 뭐 3개월 약간 미리 나간다고 해서 물론 3개월 딱 전에만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크게 어떻게 대선의 그 연결 통로로 또 삼선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와는 이렇게 딱 일치되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3, 4개월 정도면은 그래도 양해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 주장은 좀 정치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박영선 의원 이분도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도전장을 던졌는데 이분 역시도 박원순 서울시장 그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순위 면에서 현재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박원순 시장에게 좀 현격하게 밀리는 그런 양상인데 이제 후발 주자는 이제
지금 앞서가는 주자를 디스해야 이 사실은 좀 본인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네. 이 원리가 바로 김수민 평론가가 네. 저 김용민이를 계속 디스하고 비난하고 네. 비판하고 그 원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디스해도 제 격에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타겟을 좀 바꾸려고 다시 알아보고 있어요. 바꿔주세요. 네. 예. 제발 바꿔주세요. 유시민 씨나 김어준 씨 정도로 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하향 평준될까 봐. 네. 그러고 있어요. 같이 끌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 우상호 의원이 왜 박원순 시장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는지 이 부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대선에 신경 쓰다 보면 서울시장을 제대로 수행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좀 원론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욕심은 그만 부리고 후배들한테 물려주시고 대선 준비에 전념하시라 이런 의미들이 내포돼 있겠죠. 그래요. 뭐 물론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오케이 받겠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네 서울 시민들은 내가 대선 주자라고 더 좋아하는데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아래에 있는 바른미래당 이런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선거연대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른미래당에게 좋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가만히 있을 한국당이 아니죠? 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이 응수를 했습니다. 곰팡내가 나 뒤로 빼놨던 분들만 골라서 분리수거해주니 곰팡내가 없어져서 고맙기는 한데 바른미래당의 곰팡내가 날까 미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될 뿐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인재 영입이라고 데려갔으니 탈취제라도 뿌려서 데리고 다니시라고 권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아니, 무슨 뭐 미친 게 이거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난지 모르겠네요. 네, 그거보다는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저 같으면은 제가 자유한국당이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룩곰팡이다. 굉장히 쓸모가 많고 막걸리도 담가 먹는다. 그렇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해로운 곰팡이다. 네, 그렇죠. 곰팡이도 좋은 거는 또 이제 페니실린을 만들 수도 있고 보기에는 상당히 화력이 셉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렇게 있으면은 농담 같은 거 의외로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네, 농담. 기억 남는 농담이 있습니까?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재 개그를 많이 하시죠. 아재 개그. 가자 이것도 이제 사실은 했던 말이고. 네, 그래서 의외로 농담을 잘 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나와서 하는 건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 발언 딱 들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각을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또 이제 스스로 약간 찔리는 경우 말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보이지 않는 연대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걸 좀 견제하기 차원에서 강력한 언어를 구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뭐 연대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대등하게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그늘 진짜 첫 번째 말 그 우리 안철수 말씀하시는 거죠?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 안철수 친구입니까? 네. 안철수 전 인재 영입위원장 바로 정정했습니다. 그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풀뿌리 일선에서 뛰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국당 소속으로 정치하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안철수 위원장 오셨어요. 자,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풀뿌리 일선에서 뛰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소속으로 정치하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한 분들입니다. 희망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희망. 실망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언제 나온 거죠? 그게 지난 22일이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이 이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반 당원들이 700건. 곰팡이 용도가 대단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좋게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좋게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한번 재미있게 받아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한때 식구였는데. 그러니까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러면. 그래도 한 식구였으면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고 또 뭐 잘 가셨다, 뭐 축하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렇죠.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
이 탈당을 막는 효과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뭐 한마디 좀 해주고 해줄 수밖에 없는 또 이 네. 정치 그 우리 구조기도 합니다. 예. 자,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뭐 싸우다가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선거연대할 가능성은 없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거연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양쪽 다 선을 좀 긋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라는 게 뭐 2달 전, 1달 전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전에 박재 겸용인가가 같이 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전직도 그렇지만 현직 게다가 자유한국당 출신이 이제 바른미래당에 왔기 때문에 이 보수 이쪽을 개편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공동 대표죠.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 3차까지 지금 인재 영입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곰팡내 나는 구태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네, 원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발언을 그래도 거칠게 하는 편은 좀 아니잖아요. 비교적 좀 예의 바른. 또 사전에 그 준비해온 말만 하신다는. 그래서 모 방송 이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할 때는 본인이 할 대답 그 사전에 우리 작가분께서 써주시는 질문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통째로 외워오신 그런 이력이 있었어요. 네. 예. 네. 그럴 만큼 아주 준비가 철두철미한데 근데 곰팡내 나는 구태 이거는 준비해온 멘트라